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인포맥스 2부 오늘도 힘차게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먼저 연합인포맥스 기자군단의 취재 파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민재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국내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들의 1분기 성적표가 이제 속속 공개되고 있습니다. 뭐 실적 자체는 나쁘지 않은데 글로벌 점유율 순위에서 좀 소폭 밀리면서 우려가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일까요? 네, 맞습니다. 먼저 글로벌 점유율을 한번 살펴보면요. 네. 시장조사 업체인 SNL 리서치가 1분기 전기차 배터리, 그러니까 이 전기차 배터리를 2차 전지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네, 이 2차 전지 글로벌 시장 점유율을 발표했습니다. 이제 그림으로도 한번 나가고 확인해 보실 수가 있을 텐데요. 네, 통계를 보면요. LG 에너지 솔루션이 줄곧 2위 자리를 지켜왔었습니다. 네, 그러다가 지금은 3위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네, 바로 2위에 있는 저 중국 비아디라는 기업에 밀려서 3위로 순위가 한 계단 내려간 겁니다. 어쨌든 중국 업체가 계속 1, 2위네요. 네, 1위는 맞습니다. 하고 2위를 다시 또 내주고. 네네. 네. 이제 우리나라 국내 배터리 제조사 중 하나인 또 SK온은 5위, 그리고 삼성 SDI는 6위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이제 국내 배터리 3사 시장 점유율을 전체 묶어서 보면 1년 전보다는 1.3%포인트 하락한 수준이었고요. 네, LG 에너지 솔루션의 2위 자리를 빼앗은 비아디의 경우에는 중국 내수 시장에서 선전한 영향이 컸다라고 분석되는데, 이제 그런데 SNE 리서치가 보고서에 밝힌 내용을 보면요, 네. 이 비아디가 곧 한국 시장까지 진출할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라고 밝혀놨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앞으로 어떤 각축전이 예상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각 업체별로 다 마찬가지긴 할 텐데 전체적으로 글로벌 수요가 좀 줄었다. 뭐 이런 통계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이제 국내 배터리 기업들에게 1분기 사업에 영향을 줬을까요? 네. 글로벌 시장 점유율은 소폭 주춤했지만 예. 네, 1분기에 이 회사들이 거둔 실적은 꽤 좋았습니다. 네, LG 에너지 솔루션부터 살펴보면 LG 에너지 솔루션이 1분기에 거둔 영업이익이 6,300억 원가량이었는데 네, 이게 1년 전보다는 무려 2.4배 넘게 증가한 겁니다. 네, 그리고 이 수치가 또 벌써 작년에 벌어들인 전체 영업이익의 절반을 넘는 수준입니다. 네. 또 1분기 매출도 작년 동기 대비 한 2배 조금 넘게 증가했는데 기존의 역대 최대 매출이었던 지난 분기 매출을 다시 넘어섰고요.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에 이어서 삼성 SDI도 꽤 좋은 실적을 냈습니다. 삼성 SDI의 1분기 영업이익이 3,754억 원이었는데 이게 이제 1년 전보다 16.5%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제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1분기 기준으로는 역대 최대고요. 이제 그 배경을 한번 살펴보면 전기차 시장이 꽤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데 그에 힘입어서 에너지 부문이 호실적을 이끌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네, 또 전력용 판매가 늘면서 에너지 저장 장치 전지 매출이 1년 전과 비교해서 또 큰 폭으로 성장한 점이 호실적에 영향을 줬다고 보입니다. IRA 같은 부분도 좀 어떤 영향을 좀 미쳤을 수 있었을까요? 네, 방금 말씀해주신 IRA,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감축법도 이제 호실적에 상당히 호재로 작용을 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IRA에.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그 IRA가 이제 시행이 됨에 따라서 처음에 이제 우려가 있었지만, 그렇죠. 네, 우리도 이제 미국에서 배터리를 생산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 네, 그 IRA에 따라서 미국에서는 이제 올해부터 미국에서 생산한 배터리 셀과 모듈의 경우에는 일정 금액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어서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서 LG 에너지 솔루션이 1분기 영업이익에 그 미국 IRA에 따른 첨단 제조 생산 세액 공제 관련 금액을 밝혀놨는데 1,003억 원을 반영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앞서서 1분기 실적 LG 엔솔, 삼성 SDI 말씀하신 SK온도 어제 실적 발표됐죠? 네, 실적 발표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매출을 먼저 보면 매출은 괜찮았습니다. 그러니까 직전 분기 대비 4천여억 원 증가해서 매출이 3조 3천여억 원을 기록했는데 분기 최대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네, 그런데도 영업 손익이 꽤 부진했는데요. 이 일회성 비용이 늘면서 3,447억 원의 영업 손실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네, 적자 폭이 더 커졌고요.
네, 하지만 배터리 판매량이 늘었고 또 신규 공장 수율이 향상되면서 영업이익률은 개선됐다라고 사측은 설명했습니다. 네. 앞으로의 실적이 관건일 것 같은데 뭐 어떻게 좀 전망을 하고 있을까요? 네, 이 SK온이 조금 주춤한 상태이기는 하지만 네. 네, 그래도 당분간 배터리 업계 전반적으로 실적은 좋을 것이라는 생각이 대체적입니다. 예. 연합인포매스가 실적 추정치를 집계해봤는데요. 네. 그 집계해본 결과를 보면 LG 에너지솔루션 2분기 영업이익 추정치가 약 7천억 원 수준으로 나와 이 전분기보다는 11.9%가량 증가한 수준으로 예상됐습니다. 예. 네, 또 삼성 SDI의 2분기 영업이익은 전분기보다 25%가량 증가한 4,600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그렇군요. 앞으로 그렇게 좋아질 것으로 보는 이유는 아무래도 북미 시장의 좀 실적이 개선될 거다. 뭐 이렇게 보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바로 북미 지역에서 이 전기차 성장세가 꽤 두드러지고 있다라는 점이 이제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이제 IRA가 보조금과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고 주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전기차로 시장 전환을 앞당기는 어떤 촉매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또 IRA가 기본적으로 이제 중국 배터리 업체의 미국 시장 진입을 제한하고 있다라는 분석도 나오는데요. 네. 네, 글로벌 신용평가사인 S&P도 미국과 중국 간 갈등이 국내 전기차 배터리 기업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네, 박준홍 S&P 한국기업 신용평가팀 이사가 얼마 전에 서울 파이낸스 센터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이 지정학적 이슈로 중국 경쟁업체가 미국에 들어올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LG 에너지솔루션과 SK온 그리고 삼성 SDI 등 이 세 국내 배터리 제조사가 미국 내 합작법인을 설립하고 또 큰 규모로 투자를 하고 있어서 또 이 잠재력이 큰 미국 시장에서 좋은 위치에 있는 상황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렇군요. 시장이 커지고 있는 만큼 이제 선점을 위해서 좋은 전략을 좀 잘 세워야 할 것 같은데 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이 북미 시장 선점이 제일 중요할 텐데요. 이 글로벌 완성차 업체와 배터리 업체 간 합종 연횡이 이제 활발한 모습입니다. 네. 그러니까 삼성 SDI의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미국 완성차 업체인 GM과 손을 잡고 미국의 전기차 배터리 합작 공장을 짓는다고 발표했습니다. 삼성 SDI가 완성차 업체와 합작 공장을 짓는 것은 이제 과거의 스텔란티스에 이어서 두 번째고요. 예. 삼성 SDI는 그동안에 LG 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SK온과 같은 그 경쟁사들과 비교해서 투자에 보수적이라는 평가가 있었는데요. 이제 IRA 시행을 계기로 이제 미국 공급망 구축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분위기입니다. 네. 또 현대차그룹과 SK온도 합적 공장 설립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네, 2025년 하반기에 가동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미국 조지아주 바토우 카운티에 연간 35기가와트시 규모의 전기차 배터리 셀을 만들 수 있는 합작 공장을 설립한다는 계획입니다. 예. LG 에너지솔루션은 미국 애리조나 배터리 공장 건설 계획을 다시 재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제 과거에 인플레이션에 따른 그 투자비 급등 때문에 투자를 보류한 적이 있었는데, 예. 네. 네, 이를 재추진하기로 하면서 오히려 투자비를 4배 수준인 7조 2천억 원으로 대폭 늘렸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 투자비 상승이 좀 부담이 되기는 하지만 그 부담을 떠안더라도 계획된 공장 규모를 더 늘려서 고객 수요에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했다라고 이제 분석됩니다. 그렇군요. 예, 주식시장 얘기를 좀 해볼 텐데 이게 지금 삼성 SDI, SK온, SK엔솔 이제 전통적인 이제 배터리 3강이고 네. 또 2차 전지 수혜주가 있단 말이에요. 네, 관련주라는 게 있어요. 네. 어떻습니까? 네, 최근에 배터리 관련주들이 꽤 과열된 양상을 보였는데요. 그러니까요. 네, 앞으로는 옥석 가리기가 이제 나올 것으로 좀 전망이 됩니다. 예. 이제 금융감독원이 사업이나 실적과 관련이 없는데도 네. 이제 2차 전지를 그 신규 사업에 갑자기 추가를 하면서 그 주가를 띄운 이른바 무늬만 2차 전지주에 대해서 집중 조사에 나서기 때문인데요. 예. 예, 주력 사업과 관계없이 인공지능이나 혹은 로봇과 같은 신사업을 추가한 곳들도 집중 점검하게 할 방침입니다. 이름만 걸어놓고.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금감원 관계자 이제 설명을 들어보면 네. 2차 전지를 신규 사업에 추가만 해놓고 아무런 실체가 뒷받침되지 않는 종목들에 대해서 불공정 거래 혐의가 있는지 살펴보겠다라고 설명했고요. 예. 네, 그리고 2차 전지뿐만 아니라 AI나 로봇 등 신사업 테마주 심리를 악용한 것들이 있는지도 들여다보겠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제 금감원은 또 최근에 2차 전지 관련주 이상 급등에 어떤 불공정 거래 세력이 개입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데요. 이제 최근에 단기 순손실이 이어지면서 또 실적이 나빠진 곳, 아니면 이제 최대 주주가 자주 변경된 곳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할 계획입니다. 예. 금감원의 이 발표 이후에 어떤 좀 움직임도 있었을 것 같은데 어땠을까요? 네, 금감원 발표 이후에 네. 그 배터리 관련 주들이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 네, 바로 시장에서 반응이 나온 건데요. 네, 일부 증권사에서는 단기간 주가 상승이 가팔랐던 종목에 대해서 매도 리포트도 속속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이 매도 리포트는 꽤 이례적인 모습이에요. 그렇죠. 드물죠. 네. 예. 이제 그 대표적인 주인공이 바로 에코프로비엠 회사입니다. 네. 네, 이제 대신증권이 어제 에코프로비엠에 대한 투자 의견을 기존의 매수에서 중립으로 내려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증권사 리포트에서 중립은 사실상 매도 의견이라고 이제 해석을 다들 많이 하고 있는데요. 네. 네, 앞서 유진투자증권은 아예 매도 리포트를 냈습니다. 네, 과열 국면이 심화되면서 팔아라는 의견을 직접적으로 내놓은 거고요. 예. 삼성증권과 유한타증권도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하면서 중립으로 제시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중장기적으로 보면 좋은 기업인 건 맞는데, 네네. 네, 하지만 단기간 주가가 오른 수준이 너무 지나치다라는 분석이 공통적이었습니다. 네. 앞으로 또 주가의 흐름은 어떨지 저희가 그 부분도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이민재 기자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